이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IT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머신러닝, AI 이런 걸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저변이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또다시 에저피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에저피셜에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IT 중에는 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자, 이 머신러닝은 뭐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얘기들만 들어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은 정말 흰 가운 입은 몇몇 연구자들이나 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IT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머신러닝, AI 이런 걸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저변이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신러닝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들어서는 이 머신러닝의 저변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머신러닝을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리서치 쪽에 AI가 있고요.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실제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덕션 영역에 AI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서치 영역은 리서치다 보니까 데이터가 고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확도, 성능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는 산출물이 논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프로덕션 영역에 있는 AI는 어떤 걸까요? 네,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그때그때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혹은 어떤 센서 데이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데이터는 계속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고 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로 돌아가는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서치 AI를 많이 다룰 때는 주로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덕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AI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다시 말해서 엔지니어링 개념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은 이 전체 영역에서 가운데에 보이시는 요 조그마한 사각형 보이나요? 까만색. 여기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신러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 넣어가지고 모델 생성하고 정확도 올리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AI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영역이 이만큼 넓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회사나 가보면 인력이 남아돈다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동화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이 복잡한 부분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어떨까? 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네,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갈아 넣어서 이미 최고의 서비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서비스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머신러닝입니다. 자, 이 많은 서비스들,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머신러닝 기술들을 최고의 인재들을 갈아 넣어서 이미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리 사전에 네, 전처리하고 그리고 전처리 되어 있는 내용들을 네,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모델을 만들고 배포해서 운영하고 평가하고 이런 전체 과정이 클라우드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다 엮여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본다면 네,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단계를 이렇게 총 5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시간상. 네, 그런데 보시면 아마 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5가지 단계를 우리는 이 장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애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총 3가지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노트북스, 그리고 두 번째가 오토메이티드 ML,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라고 하는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노트북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파이썬 코딩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고요. 단순히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네,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단계의 서비스들을 호출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두 번째 기능에서는 Automated ML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납적인 과정이잖아요. 알고리즘 하나씩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알고리즘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를 조정해보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 꼭 사람이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AI가 알아서 해주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Automated ML, 자동화되어 있는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이너라고 하면 왠지 코딩하고 거리가 멀 것 같죠? 실제로 코딩하고 거리가 먼 기능입니다. 우리가 스크래치처럼 필요한 부분들을 드래그 앤 드롭 하고요. 데이터의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바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모델을 바로 배포해서 운영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디자이너입니다. 자, 지금 잠깐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디자이너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때요? 딱 봐도 뭔가 쓸모 있게 생겼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걸 가운데 있는 캠퍼스에, 비주얼 캠퍼스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지금처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나 기능들, 알고리즘, 트레인 모델, 그리고 평가 모델 이런 것들을 선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잘 연결만 시키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바로 학습을 하고 모델을 바로 클라우드에 배포해서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도 개념만 잘 이해하면 내가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Automated ML은 이런 과정들을 바로 자동화시켜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모델 만드는 과정들 보면 알고리즘들을 계속해서 적용해 보죠. 그리고 나서 좋은 알고리즘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적당한 알고리즘이 찾아지면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를 계속 조절해 보죠. 그런 과정을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감으로 이것저것 찔러보거나 아니면 조금 지식이 있다면 수학적인 지식 혹은 뭐 신경망에 대한 지식으로 최대한 근접한 곳에 떨어뜨려서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AI라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기납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utomated ML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찾아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소스가 허용한 안에서 1000번이든 2000번이든 계속 반복하면서 좋은 모델을 찾아냅니다. 보통 사람이 반복했을 때 몇 번 반복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알고리즘 바꿔보고 파라미터 바꿔보고 심지어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까지도 알고리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는 꼭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했을 때 생각보다 꽤 높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면 리스트가 나와 있죠. 이 리스트가 바로 학습에 의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리스트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정한 매트릭에 따라서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매트릭을 다 따로따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학습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모델별로 다 따로따로 리스트업 되어서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세세한 디테일한 매트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을 바로 다운로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바로 클라우드에 디플로이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애저 머신러닝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 과정이 가상 머신 만들어서 내가 전부 다 프로세서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애저 머신러닝 안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서로 쭉 연결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디자이너 혹은 머신러닝에서 자동화되어 있는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운영까지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애저 머신러닝의 기능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꼭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애저 피셜 김용기였습니다.